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맥형입니다. 택시 아니고요, 마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32살 최무근씨, 마곡에서 쭈꾸미집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가게를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희일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팅을 요청을 해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맥형이 맥 한번 집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은 고민, 또 같은 시행착오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매장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일단 간판이 너무 높게 있어서 머리를 이렇게 쳐들고 봐야지만 보이고, 간판 면도 너무 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저 같으면 이런 자리는 계약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올라가는 계단실 높이 한번 보고 싶어요. 와, 엄청 높지. 계단으로 올라갈 수 없어. 마곡이 이렇게 건물 층고가 다 높아가지고 몇 번을 꼬여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2층이 아니라 3층 같은 2층입니다 이거. 엘리베이터도 한 대. 쭈박사 배너도 너무 귀여워. 귀엽다는 거는 안 좋은 얘기로 눈에 안 보인다는 거겠죠. 2층에 크라운 오프, 경성주막, 쭈박사. 네, 사장님.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긴장 안 하죠? 긴장했습니다. 긴장했어요? 네. 편하게. 알겠어요. 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쭈박사 마곡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무근이라고 합니다. 운영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년 반? 네. 그 전에 어떤 거 했어요? 그전에는 원래 기업에 다니다가요, 1년 반 정도 쭈박사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마곡에 와서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상권 조사를 하다가 마곡에 딱 왔는데 너무 깨끗하고 네네. 사람도 유동인구도 많아가지고 네. 마곡에서 하게 되었어요. 2층까지 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뭐 비용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맞습니다. 1층이 권리가 워낙 세죠. 네. 1층 워낙에 세고. 여기 뭐 평수가 제가 딱 보니까 뭐 30평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23평입니다. 23평. 네. 보증금 월세 알 수 있나요? 월세는요 220만 원이고요. 220. 보증금은 3천이요. 3천. 권리가 있었나요? 권리금은 시사유 권리금이라고 해서 900만 원으로. 그 전에 뭐 있었죠? 닭 한 마리 집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오래 했었나요? 여기서 한 1년 살짝 넘게 하다가 공실로 한 1년 있고 제가 들어온 걸로. 이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외식업에. 네. 그러니까 밥집을 했잖아요. 네. 닭 한 마리가 뭐 밥을 먹으면서 저녁도 뭐 한 잔 먹을 수 있는 아이템. 어떻게 보면 쭈박사랑 비슷한 유형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업력이 기존에도 뭐 예를 들어 그분이 4, 5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쪽의 시장성은 여기서 이미 검증이 됐었어요. 네. 근데 1년 조금 하고 갔다 그 아이템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찾아오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이쪽은 차라리 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술보다 밥에 집중한 아이템은 여기선 통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네. 지금 쭈박사가 1년 좀 넘게 했잖아요. 네.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보존하고 있어요? 너무 들쑥날쑥 해가지고 편차가 크다는 거는 단골이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는 평일 상권이니까 네. 평일에 많고 주말에 좀 떨어지면은 그렇게 일정하게 매주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평일에도 들쑥날쑥 하다 보면 네. 여기는 아직 고정 고객 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데이터를 해석을 할 수 있고, 원래 애초에 첫 단추라는 게 있거든요. 첫 단추의 전조 증상이라는 게 그 아이템, 기존의 아이템이 나와 유형이 비슷한 아이템이잖아요. 네. 술집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밥에 포커스 맞춰진 식사집이잖아요. 식사 겸 술 한 잔 또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게 좀 안 통했으면 여기 들어오는 걸 좀 한번 고민을 해봤었어야 돼요.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처음 시작은 1,800으로 시작해서요. 그래서 네. 7월 달이 제일 많이 나왔었는데 3,200 나오고요. 잘 나네. 그 다음에 이번 달에는 예상 매출이 한 2,300 정도? 2,300 많이 떨어졌네요. 계절적으로 네. 여름이 강해요? 겨울이 강해요? 저희는 이제 10월부터 철이니까. 겨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이 좀 부진한 편이네요. 네. 일단은 내부적인 요인, 네. 외부적인 요인을 한번 판단해 볼게요. 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고객들이 여기를 못 들어오는지, 네. 그걸 보고 또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걸 놓치고 있는지를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우리 어차피 외식업도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이 네. 돈이잖아요. 비용이. 맞습니다. 말 그대로 안 되는 거 억지로 잡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도 시간이 다 돈이기 때문에 낭비하는 거거든요. 네. 아닐 때는 과감하게, 던질 땐 던지고 오히려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을 수 있어요. 오늘 어떤 결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네. 마지막에 제가 그 진단까지 해줄게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네.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걸 참고해서 운영하면 혼자만
복잡한 고민하지 않아도 맞습니다. 될 것 같아요. 좀 더 명확한 고민을 네,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다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네.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 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처럼 매장 운영을 되게 많이 해보고 네. 다양한 경우들을 겪다 보면 다 비슷한 실수, 음. 비슷한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멍 때리고 있었구나 이런 또 생각들을 또 하게 될 거거든요. 밖에를 한번 나가서 먼저 이 네. 얘기를 하고 안으로 들어올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 골목이 가장 괜찮은 골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앞 골목보다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여기 하지 않아도 점포를 볼 때는 네. 권리를 받고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무조건 정리를 할 거잖아요. 네. 출구 전략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들어가기 어려운 자리는 네.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들어올 때 권리 900밖에 안 주고 들어온 거는 네. 그분도 나갈 때 권리를 사실 그렇게 많이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간판이 이렇게 크라운처럼 앞에만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무조건 되는데 너무 올라가 있고 네. 그리고 이 건물들 자체가 1층의 층고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이게 2층에 보는 거 자체가 웬만한 건물 거의 2.5층, 3층 보는 높이에요. 맞습니다. 너무 높잖아요. 손님들도 보면은 네. 이렇게 봐야지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는 들어오면 원래는 안 돼요. 네. 이런 자리 선택하면 안 돼요. 왜냐면 간판이 얼굴인데 네. 내 얼굴의 피부 톤과 이름과 이런 것들을 네.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첫 시작부터 좀 어려운 게임을 제가 볼 때 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다 민원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간판도 지금 저기서 뭔가 바꿔서 한다고 해도 간판 면도 좁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저 간판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에서 네. 음식이나 마케팅으로 네. 끌어당길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브랜드 만들 때는 저렇게 블랙 색상으로 간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문제가 있고 내부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장사들이 안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문제는 노출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 간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간판에 글자 색도 그렇고 네. 백그라운드 있잖아요. 백판도 블랙으로 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쭈박사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기존의 매장도 쭈박사를 저렇게 글씨를 썼나요? 쭈박사라는 글씨 자체가 블랙이잖아요. 네. 쭈꾸미 먹고 싶지가 않아요. 뭐 쭈꾸미 먹물만 나올 것 같아요. 매우신에다만 지금 빨간색을 표기했는데 쭈꾸미는 매운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계열을 레드로 가지고 가서 사람들한테 식욕을 땡길 수 있게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판만 보여진다고 고객들이 오는 게 아니라 간판을 보고 먹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네. 브랜딩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먹고 싶은 느낌을 어떻게 보면 저 글자나 이름 자체에서 색깔로 포인트를 줘야 돼요. 이게 네. 브랜딩하기가 정말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 간판을 다는 위치조차 정말 안 좋은 위치. 그러다 보니까 첫 시작부터 만약에 1층이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네. 1층이 아닌 2층 그것도 간판을 크게 달 수 없는 곳 일단 이게 오픈했을 때 장사가 잘 안 됐던 노출이 안 되니까 가던 뜨내기가 못 오니까 분명히 단골 장사는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네. 반대로 매출이 일정하지 않은 건 뜨내기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거의 고정 고객이나 아는 내방 고객들 그냥 여기 아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나마 온다는 거는 그 사람들 다 알고 오는 거예요. 여기 모르고는 절대 못 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딱 왔을 때 쭈박사라는 블로그를 보고 왔는데 글자 색이 저렇게 쭈박사 블랙으로 저렇게 딱 있으면 뭔가 포인트 컬러를 잘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해당하는 브랜드를 파는 거고 가치를 파는 건데 이게 이제 추후에 어쨌든 젊기 때문에 외식업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이런 걸 알고 접하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장소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떻게 들어갔을 때 내가 상호나 컬러나 간판 형태나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음식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음식 파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진짜 공간을 팔기도 하고 브랜드를 팔기도 하고 전반적인 것들을 다 파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외부에서는 뭐 네. 돈 들여가지고 할 게 없어요. 돈 들인다고 간판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없고 지금에 와서 이 브랜드를 다 깨가지고선 쭈박사 글자 색만 바꾼다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일관성이 다 떨어지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내부에서 어떻게든 고객들이 안에 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부에서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다른 쭈박사도 인테리어가 이렇게 똑같나요? 아니요, 저희가 다 알아서? 네. 바닥도 원래 있었던 바닥이죠? 아니요, 제가 깐 거예요? 네, 바닥만 일단은 우리 앉아서 해볼까요?
여기 지금 7월에 3,200 최고 매출 찍었다가 10월에 지금 2,300 정도 갑자기 확 매출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무래도 점심 매출이 네.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휴가를 되게 많이 가시면서 점심 매출이 줄었거든요. 점심과 저녁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6대 4 정도. 6대 4? 네, 점심이 6이에요. 점심의 평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평균 한 40만 원 정도. 40? 네. 저녁에는요? 저녁에는 이제 매출이 거의 한 40만 원 정도, 40? 30에서 40 정도 나왔는데 이제 배달 매출이 음, 시간대별로 좀 다르게 오다 보니까 배달은 네. 그러면 전체 배달은 어느 정도 돼요? 전체 배달이 전체. 저희가 7월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1,800만 원 정도가 음. 홀 매출이었고요. 1,400이 이제 아. 배달 매출이었어요. 그러면 거의 이건 6대 4라고 봐야 되나요? 6대 4. 네. 배달이 4. 그럼 평균적으로 지금 보면 배달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요, 배달도 줄은 상황. 전반적으로 다 줄었네요. 네, 맞습니다. 가격 인상이나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네, 최근에 점심 가격이 음. 10월 달부터 원래 8,000원이었는데 9,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단서 나왔어요. 가격 인상.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요즘에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물가가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네. 물가 올랐으니까 뭐 재료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익이 안 좋은 건 뭐 기본이잖아요. 이런 거 네. 기본 상식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편승돼요. 말 그대로 다 내가 어디 가서 사 먹는데 물가가 다 오르고 하니까 또 인건비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나도 가격 올려야지. 근데 이제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뭐 식당 가면은 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나도 올려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이제 인상으로 인한 데미지들을 다 입게 됩니다. 이게 인상해도 전혀 모르고 올 수 있는 데는 어딘 줄 아세요? 가격을 인상해도 사람들이 인상했는지 모르고, 모르게 하겠어요. 인상했는지 알겠죠. 8,000원짜리 9,000원 올리면 인상했으니까 왔던 고객들은 다 알 거잖아요. 네. 근데 가격에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격이 없는 데가 있어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 유닛이 많으면 네. 가격 인상해도 누가 채워주냐면 얘네가 채워줘요. 뜨내기가. 뜨내기가 채워주는데, 네. 우리는 이렇게 노출도가 부족한 곳, 올라오기 어려운 곳, 찾아오기 쉽지 않은 곳, 이런 곳에서 가격 인상은 왜 지금까지 단골로 쌓아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골 장사했는데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고정 고객이 제일 예민하게 알아요. 그러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인상은 네. 단골로 위치가 안 좋은 곳에서 하는 곳일수록 타격이 커요. 분명히 하락 요인에는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다. 혹시 재료나 이런 걸 타협한 적 있어요? 한 가지가 날치알 거의 한 2스푼 나가던 게 한 스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되게 네. 사소한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출도가 안 좋은 위치가 빠진 데서는 네. 퍼줘라. 오히려 내가 지금 당장은 원가 계산할 때 아니에요. 오히려 원가 계산하는 거는 맞지 네. 않아요. 손익 계산은 중요하지만 원가 계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은. 왜냐면은 네. 일단은 고객을 늘려놓고, 뜨내기도 늘리고 고정 고객도 늘려놓고서는 내가 그 이후에 무언가 액션을 취해도 취하는 거지. 지금 가게가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재료를 어떻게 보면 타협하거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이거는 물에다가 기름 붓는 겁니다. 저는 이제 장사가 재밌는 게 정직한 게임이에요. 장사는 정직한 게임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끼면 소비자가 바로 알고, 내가 더 남기려고 하면 소비자가 그것 또한 바로 알아요. 그게 어디로 나오냐면 매출로 나와요. 이런 걸 안 하려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데, 네. 그거는 가장 효율이 좋은 데는 어디냐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으려면 안 좋은 위치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가게들이 많아요. 네. 그런 데에는 정말 더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A급 자리는 자본급이라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본이라도 있어서 좋은 자리 들어가서 용용 선생처럼 좋은 자리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막 미치게 들어오고, 막 그 사람들 중에 뭐 만족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만족 못하는 사람 안 와도 지나가던 사람들 누군가가 채워줘요. 네. 근데 우리는 B라는, 어떻게 보면 C라는, D라는 자리에서 자본이 부족한 상태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들과 경쟁을 하려면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정직이. 저는 약간 지금 사장님한테 네. 필요한 한 가지 사항은 초심 들어가야 돼요. 가격 인상한 걸 내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언가 고객한테 한 부분만큼 혜택을 줘야 돼요. 인상에 대한 네. 혜택.
이 혜택을 주지 않고 그냥 인상만 해서 기존 방식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네. 분명히 역풍 맞아요. 아까 스마트 플레이스 잠깐 보니까는 쿠폰 하시더라고요. 쿠폰. 아, 네. 쿠폰으로 이렇게 음료수 주시고 네. 그 기능 활성화한 건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녁에 매출이 부진하면 저녁에 쓸 수 있는 쿠폰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녁 손님이 돈이 되거든요. 네. 점심보다. 그죠? 맞습니다. 쭈꾸미는. 그러면 저녁에 두세 팀 더 오게 하는 게 전체적인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쿠폰이나 혜택을 줄 때는 네. 저녁 고객 위주로 맞춰서 해보세요. 그리고 어쨌든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물론 점심 고객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격 인상으로 단골들이 서운해하거나 약간 가격 저항이 생기거나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들한테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가격 인상한 만큼 가벼운 거지만 뭐 음료수도 괜찮고 저녁에는 소주 같은 거 오시면 1+1도 괜찮아요. 저녁에 혜택을 1+1 이거 혜택 크거든요. 네. 소주 한 병 시키면 한 병 주는 거. 여기는 차라리 술을 줘버리고 사람들이 더 많은 추가해서 삼겹 추가하고 뭐 쭈꾸미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밥도 볶아 먹고 여기에 있는 요리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야 만족도가 올라가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단서가 나온 거는 왜 매출이 안 나오는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어떠한 노력을 했어요? 지금까지 뭐 마케팅을 어떤 거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고객 서비스를 어떤 걸 한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마케팅은 블로그 체험단이랑 네. 인스타랑 전단지도 한 2달, 3달 정도 했었고요. 블로그는 어떤 식으로 블로그를 했어요? 저희는 기자단보다는 체험단을 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단을 실질적인 후기를 남길 수 있어서 좋아해가지고 체험단만 쓰게 되었어요. 체험단이 한 달에 몇 명 왔어요? 한 달에 15팀 정도. 15팀? 네, 최대한 많은 분들을 체험단한테 부르려고. 혜택은 어떤 혜택을 줬어요? 3만 원 식사 이용권. 3만 원? 네. 그럼 나머지 추가비는 이분들이 내고 먹는 거죠? 근데 이제 한 500원, 1000원 나오면은 그냥 안 받고? 네네네. 3만 원이면 어떤 걸 먹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저희는 3만 원이면은 거의 두 분에서 식사하시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점심 위주로 했어요? 저녁 위주로 했어요? 체험단을? 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랜덤으로 했어요? 네 맞습니다. 시간 랜덤으로 제한을 무제한? 네. 그럼 15팀이나 왔으면 적은 숫자 아닌데 네. 이걸 어느 정도 유지했어요? 작년 5월 달부터 시작해서요. 네. 올해 9월 달에 끝났습니다. 21년 5월부터 네. 22년 9월까지. 9월까지 네. 오픈하고 나서 바로 해가지고 거의 1년 넘게 유지한 거네요. 맞습니다. 개수가 아까 195개. 방문자 리뷰는 고객한테 유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한 거예요? 업체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보시는 것처럼 고객님들이 직접 해주시기도 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블로그를 체험단 네. 15팀을 이용하고 방문자 리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마케팅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여기서 9월 달에 끝났죠? 네 맞습니다. 지금 느끼는 게 이제 마케팅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안 오시는 건지 제가 파악이 실질적으로 잘 안 돼가지고 인스타는 어떤 걸 했죠? 인스타도 오셔가지고 직접 블로거 아. 체험단처럼 하시는데요. 그분들은 블로그 안 하시고 인스타로 올려주시. 인플루언서인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그죠? 네. 그냥 일반인들이 네. 사실 블로그도 이렇게 체험단 15팀보다 인플루언서 하나가 더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체험단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내가 개인적인 블로그만 가지고 있으면은 저도 와서 포스팅을 하면은 3만 원의 식사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준이라는 게 있었나요?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네. 업체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업체 기준이 뭐였을까요? 저도 상세하게 물어보긴 했었는데 그쪽에서 대답은 크게 두루뭉실하게 돌아오기는 저는 했었거든요. 진단 5번째 네. 마케팅 블로그가 잘못되었다는 진단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개수 채우기다. 우리는 마곡이라는 상권에서 수많은 업체들이 마찬가지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잖아요. 거기서 누구는 노출이라는 게 되고 누구는 노출조차 안 되고 쭈박사 마곡점을 치면은 나오는 게 아니라 마곡 맛집이든 아, 네. 아니면 마곡 쭈꾸미든 쳤을 때 그 블로그가 상위로 노출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블로그를 많이 검색을 해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그리고 이모티콘이나 지도나 동영상이나 기본적으로 이 블로그 포스팅에 필요한 것들에 상세하게 이 글자까지 엄청 많이 적어서 포스팅을 해요. 결국에는 최적화된 블로거가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15개는 다른 곳에서 막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물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제대로 된 포스팅 하나가 오히려 좀 더 상위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그게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정도 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체험단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인스타 같은 경우는 팔로워가 몇 명인지, 유튜브 같으면 구독자가 몇 명인지, 체험단 블로거 같은 경우는 이웃이 얼마나 되는지, 하루에 내 포스팅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블로그마다 다르잖아요. 아무나 와서 쓰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많은 혜택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건 결국에 개수 채우기인데, 개수 채우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절대 배포형이나 네. 그리고 트래픽 써가지고 프로그래머들이 매크로 같은 거 개발해서 블로그 하나 띄워놓고서는 트래픽은 막 써요. 네. 그게 이제 어뷰징 걸리면, 어뷰징은 잘못된 행동이 네이버의 봇이라는 기계, 알고리즘한테 걸리는 거예요. 네. 그게 자꾸 이런 불법 포스팅이 많다 보니까 네이버가 그 기계 자체를 고도화시켜서 잘 잡아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플레이스가 죽어버려요. 안 움직여요. 한 10페이지, 15페이지에 있으면 네. 내가 별의별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올라오지를 않아요. 이런 거에 괜히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인플루언서한테 마곡 맛집 검색하면 나오는 마곡 맛집 한번 검색해 볼래요? 네. 밑으로 쭉 내려보면 블로그 있는 데까지 가볼까요? 네. 이런 데 있죠. 인플루언서. 얘네들은 마곡 맛집에 와서 이렇게 식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근방에 살거나 여기를 오기에 편리한 사람들이죠. 이 인플루언서라고 써 있잖아요. 위에 네, 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쪽지 보내세요. 3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10만 원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대신 어떻게 쓰냐면요. 요즘에 구인구직도 사람 구하는데 누가 형식적으로 거기다가 멘트 날려요. 엄청 진정성 있게 날려야지 진짜 한 명을 내가 뽑을까 말까 한데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신금을 울리는 포스팅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쭈박스를 어떻게 만들게 됐고 나는 누구이고 나한테 와달라고 했던 그 진정성 있는 그런 글처럼 네. 그렇게 써야지만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의 포스팅이 15개 포스팅보다 훨씬 나아요. 그거하고 지금 플레이스 최저가 언제부터 했어요? 그 광고. 맥형TV 보고 따라 하려고 하다가 네이버에서 정해준 키워드가 1페이지에 있어가지고 따로 시도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이버에 정해진 키워드가 어떤 거라는 거죠? 스마트 플레이스 가보세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거기서 네. 이거거든요. 통계 들어가 보세요. 통계. 광고는 안 돌려봤죠? 네, 광고는 따로 안 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광고 안 했어요. 네. 광고 안 했는데 일주일에 지금 오늘 18일이니까 440명 방문했고 지난주는 412명, 그냥 490명, 거의 뭐 대동소이해요. 400명대 일주일에. 그래도 스마트 플레이스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양한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쭈박사를 직접 검색을 해서 스마트 플레이스에 들어와서 볼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경우인데 보면은 여기서 이제 통계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네이버 지도를 보고 많이 오네요. 여기는. 그리고 유의 키워드는 쭈박사를 직접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발산역 주꾸미, 마곡 주꾸미. 인플루언서한테 키워드도 알려줘야 돼요. 이게 아, 프로예요. 왜? 인플루언서는 와가지고 포스팅은 프로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키워드로 노출하고 싶어 하는지를 몰라요. 그게 우리한테 전략이잖아요. 우리 이런 맞습니다. 키워드를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스마트 플레이스가 지금 아주 순수할 때, 순수하다는 거 광고를 안 돌렸을 때 제가 볼 때는 블로그를 좀 더 강화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양이 아니라 질로. 질. 네. 블로그는 질로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 플레이스를 어떻게 보면 여기가 네이버 지도, 네이버 검색 스마트 플레이스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기가 스마트 플레이스가 1등이에요. 1등. 네, 제 거는. 그러니까는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 광고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광고를 하면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마 이거보다 한 두세 배 더 뛰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고객이 두세 배를 유입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를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돈이 좀 많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줄 아니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광고 한번 들어가 볼래요? 광고 시스템 플레이스 유형 네. 좋아서 등록증 업되었습니다. 캠페인 이름 헷갈리면 안 되니까 맥형 쭈박사라고 해주세요. 네이버 들어갈까요 다시? 네. 네이버 키워드 조회라고 한번 여기다가 발산역 쭈꾸미 마고 쭈꾸미 그리고 발산 쭈꾸미 그리고 그냥 쭈꾸미. 쭈꾸미는 뭐 의미가 없네요. 아. 이건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으니까 얘는 돌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쭈꾸미가 쭈꾸미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정말 말 그대로 쭈꾸미 집에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그냥 쭈꾸미가 궁금해서 검색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이거 노출을 제외. 근데
자, 여기서 하나 또 찾은 게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맥형이 되게 좋은 정보 하나 주려고 하는데요. 보세요. 스마트 플레이스를 만들 때 대표 키워드 쓰는 거 기억해요? 아, 네. 대표 키워드에 쭈꾸미 있었죠. 네, 맞습니다. 또 쭈꾸미 요리 있었죠. 아, 네. 대표 키워드를 이렇게 설정하니까 맛집 키워드를 못 잡는 거예요. 스마트 플레이스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대표 키워드를 네. 처음에 할 때 5개인가 지정이 돼요. 근데 저는 맥주, 뭐 피자, 뭐 맛집은 못 들어가요. 맛집은 안 돼요. 그 키워드에. 그죠? 이 네이버가 대표 키워드 자체를 인식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당산 맛집에 노출시켜 주잖아요. 쭈꾸미 마곡점을 맛집으로 노출시켜 줘야 되는데 쭈꾸미로만 노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키워드 잡아봤자 유료 광고 돌려봤자 일주일에 오는 것만큼 정도? 그것보다는 좀 더 낫겠죠. 좀 더 나은데 살림살이가 좋아지지 않아요.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대표 키워드를 수정이 되는지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 네네네. 수정 아마 될 거예요. 아, 대표 키워드를 수정을 해놓고 네. 다시 광고 돌리세요. 돌려서 네. 대략 키워드 조회수를 뽑아봐요. 아, 네. 그러면은 광고를 꾸준히 돌리잖아요. 트래픽을 계속 쏴요. 쏜다는 거는 내가 이제 광고란에 다시 말해서 이게 광고하는 업체들이 2개 뜨잖아요. 네. 그죠? 2개 뜨고 이제 일반 업체인데 여기 롱타임머신 바로 1페이지 있죠. 이러면 파급력 엄청나요. 이게 당산 맛집에 저희가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산 맛집 했을 때 쭈박사가 여기 떠야지 광고에. 광고. 그러면 이거 찍잖아요. 사람들이 노출이 엄청 많이 되니까 아마 마곡 맛집으로 노출되면 마곡이 검색을 해보면 키워드 조회수에 마곡 맛집 6만 명 되나? 그럴 거예요. 월 검색량이 6만 2천 명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대충만 찍어도 조회수가 막 올라가서 트래픽이 된다는 거죠. 찍는 게 트래픽. 그러면 상위에 언젠가 내가 5페이지에 있다가 3페이지, 2페이지, 1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블로그는 네. 인플루언서한테 하고 쪽지를 보내서 하고 그리고 슈퍼멤버스예요. 슈퍼멤버스 검색해봐요. 여기 사장님 사이트라고 있어요. 블로그 포스팅하는 애들이 다 여기 슈퍼멤버스 사이트에서 활동해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러면 우리 가게가 이 안에서 광고가 돼요. 그럼 거기서 내가 가고 싶은 가게를 네. 찾아요, 이 친구들이. 찾아서 오는 건데 한 달에 12만 원, 13만 원 내면은 8명의 블로거들을 보내주는데 네. 우리가 금액도 그때그때 정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포스팅한 게 몇 위에 올라가 있는지 또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슈퍼멤버스가. 그게 정말 좋은 플랫폼이에요, 이게. 그래서 블로그는 이걸로 또 활용을 하세요. 슈퍼멤버스와 그리고 인플루언서한테 이웃 추가해서 쪽지 보내기. 네. 그리고 스마트 플레이스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지금 이 대표 키워드 쭈꾸미 안 돼. 한식, 식당, 밥집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땐 쭈박사가 대표 키워드를 그렇게 인식해서 맛집으로 노출해 줄 확률이 높아요. 마곡 맛집을 한번 다시 검색을 해볼까요? 이걸 잘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게 많이 찾는 있고 요즘 때는 TV에 나오는 뭔지 알아요? 많이 찾는 거는 네. 정말 그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키워드를 입력해서 많이 찾아보는 거고 네. 요즘 뜨는 거는 뭐냐면은 얘네 보면은 방문자 리뷰가 또 상당히 많은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블로거나 방문자 리뷰 많은 것들 이런 거고 TV에 나오면은 TV에 나온 방송을 타면은 이제 TV에 나온 애 찍히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저장 많은 즐겨찾기예요. 뭔지 알아요? 네. 즐겨찾기 그 저장하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장하기 많이 채우는 게 네. 광고 비용으로 20만 원, 50만 원 정도 주면 막 1000개, 몇천 개 채워줘요. 그것도 하는 이유가 저장하기로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냥 많이 찾는으로 놓고선 기본 로직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네. 그래도 메인 시장을 공략하기보다 마이너 시장 누가 잘 보지 않지만 누군가는 보는 그런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검색을 해서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장하기도 꼭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저장하기.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블로그는 슈퍼멤버스 가입해서 하고 네. 그리고 인플루언서한테 쪽지 보내기 그렇게 하고 그리고 스마트 플레이스는 키워드 변경해서 맛집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상위에 그거 네. 한번 해보시고 저장하기 하고 또 당연히 이제 블로그는 여기에 개수가 쌓이니까 그리고 방문자 리뷰 블로그랑 방문자 리뷰 1000 만들면은 네. 유명해져 있어요. 외식업 하면서 저는 목표를 만약에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로직이 계속 변경이 되긴 하겠지만 블로그 그리고 방문자 리뷰 1000 저장하기 1000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상에 노출됩니다. 물론 스마트 플레이스의 광고는 무조건 한다는 전제하에. 근데 광고를 아무나 한다고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냐? 아니죠. 아까처럼 그냥 키워드가 이렇게 된 키워드에 조회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광고에 했는데 왜 이렇게 저는 스마트 플레이스 상에 노출이 안 될까요? 맨날 맛집으로 검색하는데 맛집이 안 나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표 키워드를 잘 설정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 배웠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막 맨땅에 헤딩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마케팅이고, 이제 마케팅은 뭐 여기까지.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네. 부분이었었는데 아까 대표 키워드가 보는 거. 제가 너무 조회수가 안 나오는 그렇죠. 키워드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몰랐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네.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적인 제약을 어떻게 보면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위치적인 제약을 극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만 좀 꾸준히 하면 저는 운영을 여기를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네. 아까도 최고 매출이 만약에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 계속 뭐 예를 들어 1,500, 2,000 막 이 매출이 나왔다 그러면은 기존에 여기가 또 했던 데가 뭐 닭 한 마리 칼국수다. 근데 마찬가지로 1년 조금 하다 갔다. 그럼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밥술을 하는 데는 아니에요. 위치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빨리 정리하고 다른 데로 하세요라고 컨설팅을 만약에 했을 텐데, 이거는 네. 제가 볼 때는 3천에서 4천 정도만, 4천대까지만 매출을 만들면 행복하게 장사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맞추기 위해서는 뭐 정리를 한다면 외부 간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은 바꿀 필요 없어요. 뭐 공간적인 어떻게 보면 위치적인 제약, 지금 이걸 극복한다고 해도 환경적으로 극복을 못해요. 크게 달 수 없잖아요, 간판은. 그리고 이제 와서 브랜딩 다시 할 수 없어요. 네. 업변화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고, 가격 인상된 부분 네. 이제 가지고 가격도 인하하겠다, 이것도 말 그대로 소비자 가지고 녹나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안 되면은 내가 낮추고 잘 되면 뭐 올리고 뭐 이러면은 소비자가 다 알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골 장사하는 이곳은 가격이 민감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뜨내기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닌 단골 장사니까 가격 인상은 참 위험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아까 초심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언가 고객한테 쿠폰의 혜택, 그러니까 저녁 고객을 한 팀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1+1 소주 같은 거, 네. 맥주 같은 거, 술을 주세요 차라리. 그리고 여기에서 메뉴를 파세요.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점심 같은 경우는 뭐 고객들한테 뭐 가격이 인상된 부분에서 좀 더 좋은 구성, 좋은 반찬 뭐 이런 것들을 더 제공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가격 재료비가 43% 나온다고 그랬죠. 네. 재료비가 43%면 이게 가격 인상 전이에요, 후예요? 전임. 전. 네. 그래서 43%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인상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인건비가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몇 명이래요? 저희가 주방. 네, 주방 이모 1명이고요. 네. 알바생 총 7명 있습니다. 6일 동안 일하는 알바가 7명이요. 아니, 한 2, 3일씩 다들 학교 다녀가지고 네, 2, 조금 3일씩? 조금씩 네,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직접 지금 일하시는 사장님 같이. 네. 그러니까 직원은 어떻게 보면 주방 이모님하고 사장님 둘. 네, 2명.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파트로 아르바이트가 홀만 도와주는 거네요. 홀이랑 주방이 다 같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르바이트가 최대 인원이 많이 나올 때는 홀에 2명 나오나요? 1명 나오나요? 총 이모까지 저까지 포함해서 네 총 명. 4명입니다. 점심에도 4명, 저녁에도 4명? 아니요, 점심에만 4명이고요. 저녁에는 최대 3명이고요. 뭐 인원이 안 되면 2명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네. 정산을 아까 안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문제. 혼나야 돼요. 맞습니다. 정산을 1년이 넘었는데 정산을 안 하고, 저 지금 네. 20년 외식업 했지만 20년 전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맥형TV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정산해야 돼요. 정산은 네. 어떻게 보면은 정산이라고 하는 네. 알바비 정산. 알바비 정산. 알바비는 알바비 줘야 되니까 당연히 정산하겠죠. 그러면 알바비가 전체 매출에서 몇 프로 정도 돼요? 23. 인건비가. 네, 그러면 사장님 인건비 포함 빼고, 빼고. 이모님 인건비 포함 빼고, 네, 포함해서요. 포함 네, 23%. 그리고 재료비가 43%. 43%. 재료. 임대료가 10%가 안 되겠네요, 지금. 임대료가 얼마죠, 여기가? 저희가 220만 원. 그러면 뭐 2,000원 그냥 찍으니까 지금 10월달에 못해도 2,300 찍으니까 한 10% 되겠네요, 임대료가? 네, 임대료. 한 10%. 근데 관리비가 이게 관리비 얼마 나와요? 관리비 평당 37만 9천 원. 예. 그럼 전기수도 가스는?
전기세가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름에 한 8, 90만 원. 그런 거 꼼꼼하게 안 적어놨네. 아, 네. 따로. 아니 너무 정산소가 너무 정신없어. 나 막 갑자기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혈압약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원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계획이에요. 나 장사 어떻게 하겠어? 나 35%의 계획을 잡고 할 거야? 40%의 계획을 잡고 할 거야? 아니야, 나는 덜 받고 더 좋은 재료 쓰고 사람들이 이 먼 곳까지 찾아오게 하는 고마움을 난 45%로 베풀 거야. 이게 계획이에요. 네. 정사는 내가 영업이익 나 20%만 남겨도 충분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직장 생활할 때 한 달에 못해도 1,000원 벌었는데 난 20% 가지고는 안 돼. 내가 투자한 비용이 있잖아. 난 25%는 벌어야 돼. 이제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내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지? 아, 인건비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아, 내가 재료비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그 다음 달에는 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내가 어디에서 좀 한번 조정을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뭔가 또 계획을 또 변경을 해서 새로운 목표를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정산을 안 한다는 건 내가 어떻게 보면 계획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정했는데 그 결과를 내가 맞춰보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장사를 다른 데 가서 하면은 나중에 좀 프로가 되면 이 평수 공간, 이 테이블 개수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그리고 테이블에 대한 단가, 네. 그러면은 하루에 대한 매출, 임대료 대비해서 내가 한 달 월세가 얼만큼 나가면은 임대료 포지션이 얼만큼 되겠구나. 아,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무조건 할 수 있으니까 재료비를 좀 더 높여서 설정해도 되겠네. 재료비를 높이려면 내가 10,000원짜리 국밥 팔 거 9,000원에 팔아도 되겠네. 그럼 우리 집에 더 많은 손님들이 오겠지. 아, 9,000원에 파는 대신에 나는 더 양질의 재료를 더 많이 줘야 되겠다. 뭐 쭈꾸미를 뭐 좀 더 넣어준다든가, 오징어를 더 넣어준다든가, 짬뽕집 같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럼 그만큼 손님이 온다니까 진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임대료랑 재료비, 인건비 했을 때 78%예요. 네. 이제 보통은 관리비가 5% 정도 잡아요. 네. 그리고 기타 이제 카드 수수료 같은 거, 뭐 기용 잡비 같은 거 3% 나가요. 이게 8%잖아요. 네. 그러면은 86%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100에 86이면 14%의 안에 사장님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현타가 오죠. 아, 내가 교촌치킨도 아니고 SPC의 뭐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도 아닌데 그런 데는 10% 막 15%도 안 남아요. 근데 걔네들이 영업을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7, 8년 계속 운영을 해요. 그렇죠. 꾸준히 안정적이잖아. 얼마나 공무원 같아요. 이 창업계 공무원 시장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결국에는 매출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매출을 올려서 이 임대료 10%를 2%, 3%까지 낮춰서 네. 이 한 7% 남는 거를 여기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매출을 올리려면? 이거 낮추면 안 돼요. 재료비. 재료비 낮추려니까 아까 가격 인상했죠? 네. 그러니까 손님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재료 타협했죠. 아까 3번 넣을 거 2번 넣는다. 저는 이제 이런 마음가짐이면 그거 날치알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줄이게 됩니다. 뭔가 반찬 나가는 거 담는 것도 무서워서 조금 절약이 아니라 이게 아끼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줄어들게 되면 절대 매출 못 끌어당겨요.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초심 아까 차지라는 거는 이 재료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판매 비용과 이 재료 원가 이런 거 아끼지 마세요.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가. 네. 계산하지 말라는 건 계산 안 해도 돼요가 아니라 막 그거 가지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 당장 받는 게 더 남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리고 꾸준히 마케팅, 꾸준히 마케팅. 필승 마케팅, 진짜 블로그,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 노출 찾아와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나 더 팁 드리면, 네. 마지막으로 이제 팁을 드리면, 여기 상권이 어떤 상권이에요? 이 상권, 마곡 상권은 어떤 상권이라고 해요? 주거예요? 아니면은 복합 상권. 주거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네. 참 좋은 상권이에요. 근데 이제 규모 대비, 그러니까 워낙 분양가가 세서 임대료가 비싸다라는 뭐 단점도 있고 뭐 하겠지만, 또 이제 되는 골목만 되고 되는 위치만 되고 또 안 되는 위치는 또 황하죠. 네, 뭐 공실도 맞습니다. 있고. 이게 이제 주거 오피스 상권인데 이 오피스에도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네. 여기 대기업이 많아요, 중소기업이 많아요, 아니면 그냥 뭐 일반 회사가 많아요? 대기업이랑 중견기업. 네. 대기업, 중견기업, 네. 뭐 코스닥, 뭐 어느 정도 상장 회사들 많죠. 코스피나 코스닥, 뭐 상장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대기업에
특징들이 있어요. 일반 회사도 그렇겠지만 이런 회사들이 몰려있는 위치의 점포에서는 네. 뭘 해야 되냐면 저녁 손님을 받기 위해서 칸막이가 필요해요. 칸막이. 왜냐면은 점심에 와서 먹다가 직장 상사 마주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녁에 왔는데 내가 이렇게 편한 사람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부장님 들어오고 차장님이 들어오고 전무님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은 먹다 소화 안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넓게 된 공간에서는 아예 회식이나 먹으려고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쭈꾸미 한번 회식해야 되는데 쭈꾸미 한번 먹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3, 3, 5 먹기가 너무 불편한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건지 알겠죠? 네. 그래서 뭔가 이게 공간을 분리하거나 칸막이로 뭔가 이렇게 가리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쭈꾸미집하고는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이 상권이 상권인지라 이 고객의 원하는 성향 그 사람들이 먹는 소비 패턴들을 반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신경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장사예요. 자, 오늘 네. 저는 일단은 뭐 여기 제품은 안 먹어봤어요. 참고로 네. 퀄리티는 이거는 그냥 믿을게요. 퀄리티가 좋다라는 전제하에 얘기한 거예요. 퀄리티라는 거는 맛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구성 그리고 어울림 이런 거 더 중요하거든요. 네. 구성에 맛있는 반찬을 담고 맛있는 조화를 만들면 힘이 생겨요. 이거를 우리는 구성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맛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있어요. 구성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뭐 선배가 지인이 했던 식당에서 잘 되는 걸 또 카피해서 가지고 그대로 왔기 때문에 네. 그걸 잘 관리한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Q는 오케이. 그리고 서비스는 이제 여긴 단골 고객이잖아요. 그 단골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할 수 있는지 뭔가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뭐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때로는 뭔가 이렇게 오늘 같이 생각하는 1+1에 대한 뭐 저녁 이벤트가 있으면 안내를 또 해주고 네. 또 뭐 그 손님들을 위주로 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청결은 지금 뭐 딱 봐도 청결하니까 깨끗하니까 뭐 이 부분은 계속 힘들다고 그냥 하지 않고 네. 이게 아니라 한가할수록 닦아줘이고 기름치고 막 내가 뭐라도 문틈이라도 닦으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배분을 좀 하자고 하면은 네. 이렇게 한가한 시간에 이렇게 마케팅 위주로 인플루언서들한테 글 작성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돼요. 한 번만 진정성 있게 딱 작성하면 돼요. 그렇게 네. 해서 내가 보낸 사람한테 똑같은 걸로 또 보내다가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고 네. 누구한테 보냈는지를 엑셀로 다 그 사람 블로거 이름을 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네. 그렇게 해서 보내면서 슈퍼멤버스도 해보시고 하나하나 스마트 플레이스도 키워드 바꿔가지고 상위 노출 해보고 그러면은 10월, 11월, 12월 전 효과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좋은 결과 있으면은 네. 저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그리고 네.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안 좋더라도 꼭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컨대 이렇게만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다음 달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거 이제 없죠? 네, 더 설명이 되게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너무 상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실행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초심 찾는. 알겠습니다. 네. 맥형이 이렇게 두 시간 그 시간 내서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돈 받고 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또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도움 받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마음인지 저는 충분히 알거든요. 저도 외식업 20년 하면서 남의 밑에서 엄청 일을 많이 해봤고 물어볼 데 없고 맨날 혼자 맨 땅에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근데 이걸 알려주는 데도 없고 다 경쟁자고 네. 물어볼 데도 없고 이게 미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왔고 이제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네. 보람을 주셔야 돼요. 저한테. 왜? 이런 걸 통해서 잘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저는 그게 보람이 되면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잘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곡에 와가지고 쭈박사에서 이렇게 컨설팅 관련된 영상을 찍어봤는데 아마 많은 창수들이 혼자서 사장님처럼 어디다 물어볼 곳 없고 의지할 곳 없어가지고 고민만 하다가 진짜 시간만 보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고민이고 정말 큰 차이 나는 고민은 아닐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조금씩 내가 행동을 변화시키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나은 또 매출을 봤을 때 피로회복제를 먹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고 또 더 열심히 장사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원가 계산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서 네. 아까 딱 준비는 해왔다가 아씨 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져왔으니까 원가를 그래도 제대로 구해봐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원가를 구할 때 중요한 거는 재료 있잖아요. 네. 재료를 일렬로 쫙 나열을 하세요. 이 쭈꾸미 재료를 재료 이름을 다 적고 그 재료에 하나가 통째로 들어왔을 때 구매 단위를 이 그램으로 적는 거예요. 전부 다 쭈꾸미가 1인분에 몇 그램인지 그램으로 담아요. 전체 큰 벌크로 들어오는 것도 벌크에 그램을 담으면 돼요. 그램으로 나눠서 여기다가 기재를 하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레시피가 있을 거잖아요. 레시피 양을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그 벌크든 팩이든 들어오는 거의 구매가를 이렇게 다 적으세요. 네. 그래서 구매가에 구매 무게를 하면 그램당 사용 단가가 나와요. 그램당 단가에다가 곱하기 뭘 하냐면은 총 사용량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구매가 23,000원 나누기 1000g 하면은 그 그램당 단가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그램당 단가에 이 총 사용량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 단가가 나와요. 이 50g에 대한 단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왜 사용량이 아니라 총 사용량이냐면 네. 사용량은 레시피고 총 사용량은 이 레시피에서 무나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로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꼬다리를 따니까 네. 그러면 로스를 한 20% 놨다 10% 놨다 그냥 대략 이렇게 해서 30g 들어갔는데 로스까지 해서 36g 10g 들어갔는데 로스까지 해서 청양고추는 11g 그래서 이게 좀 더 정확히 구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총 사용 단가를 더하면 원가가 나오죠. 네. 그래서 내가 9,000원을 판매가로 매겼을 때 원가율이 얼마인지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원가 40.5%가 너무 비싸. 그러면 10,000원을 바꿔봐요. 그러면 아마 이게 원가가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은 10,000원이면 소비자 저항이 생길 것 같은데 9,000원은 받아야 되는데 40.5%에서 내가 좀 더 못 낮추나 그러면은 어떤 걸 보냐면 이제부터 레시피 양을 줄이던가 아니면은 말 그대로 구매가를 막 여러 곳에 전화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원가를 맞추는 거예요. 이 전략을 나는 40% 맞추겠다, 35% 맞추겠다. 이거를 맞춰서 판매가를 넣어보고 판매가가 저항이 생기면 이런 말 그대로 구매가를 좀 더 조정을 한다던가 들어가는 레시피를 조정한다던가 아니면 최종에는 반찬을 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 원가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하나 유의사항은 낙지젓갈 같은 경우는 낙지젓갈이 공산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저희는 이렇게 낙지젓갈을 양파랑 당근, 청양고추를 갈아서 만들어요. 이 만든 거를 말 그대로 20kg짜리 낙지가 들어왔잖아요. 양파, 당근, 청양고추, 물엿, 미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양을 30kg를 만들었어요. 이 30kg는 이 전체 사용량을 더하면 30kg가 나와요. 그리고 이 원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하면 원가가 나와요. 246,046원.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색깔 돼 있는 걸 프랩이라고 그래요. 프랩. 재료를 미리 준비해서 만들다. 다양한 것들 넣어서. 네. 그러면 낙지 젓갈 30kg니까 그램으로 바꾸면 3만 그램. 네. 3만 그램에 원가 246,000원을 이 원가 246,000원에 넣어요. 그러면은 이 재료비 구매가 네. 나누기 그램수 곱하기 이걸 하면은 1인분에 대한 금액이 나오는 거죠. 뭔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보고 제가 엑셀 파일도 제 카페에다 올려놨으니까 네. 이거 엑셀 파일을 이제 본인 거에 맞춰서 이 1인분의 레시피를 가지고 내가 재료 그 레시피를 이제 먼저 풀어본 다음에 제품명 적고 레시피 양 적고 구매 가격 적고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반찬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들어가고 네. 이 노란색으로 하는 거는 그냥 시세 변동이 되는 거 뭐 말 그대로 양파, 당근, 청양고추. 그러니까 물엿이나 미원은 통으로 들어오고 봉지로 들어오는 거는 가격들이 크게 변동하지 않고 항상 똑같잖아. 근데 맞습니다. 이거는 뭐 계절적인 변동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따로 노란색으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냥 이거는 한번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보고 나중에 좀 더 원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될 때 외형 아카데미 카페에도 네. 이 원가서가 있으니까 엑셀로 다운받아 가지고 대입해서 하면 시트에 서식 다 걸려서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해보세요. 이제 진짜 끝.